자, 안녕하세요. 뭐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EBS 적중이란 이런 것이다. 십수년 전부터 적중의 기준은 이제 지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안 믿겠죠, 물론. 그죠? 처음 보는데 어디서 뭐 노인 아저씨가 와가지고 무슨 소리야. 근데 이제 나중에는 믿게 될 겁니다. 또 그 모든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5일쯤 블로그를 쳐서 들어가면은 과거에 정답 적중을 얼마나 했는가, 빈칸 같은 경우는 거의 놓치질 않았으니까. 이제 현재 이제 뭐 2문제 나오지만 옛날에는 빈칸이 6개 나왔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18개, 19개가 직접 연계되던 시절. 그때 거의 틀림없이, 그러니까 그 놓치는 것 없이 그 이제 빈칸 같은 건 다 갔다. 어법어휘 특히 이제 그 고난도 유형들이. 나중에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테니까. 정답 적중, 유형 적중, 지문일치 분류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불과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지문일치를 다 적중이라고 홍보를 했어요. 그게 완전한 사기였죠. 그래서 학생들이 거기에 속아서 가가지고 저한테는 뭐 장문의 편지, 장수생, 사수, 오수, 군대 갔다 오고 이런 학생들이 그 시험 끝날 때쯤에 가서 막 거의 막 눈물이 편지에서 막 뚝뚝 떨어지는 것들을 저는 무척 너무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믿겠죠. 왜 너한테만 그걸 보냈을까? 그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선생들의 그것을 몇 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계속해서 까고 있었죠. 실상을 밝히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왔던가. 그래서 제 이제 공식 그 블로그 이름이 이렇게 될 겁니다. OK이지. 오길춘인데 OK 영어 쉽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좀 담아서 그래서 정답 적중, 유형 적중을 보면은 지문일치의 사기성 광고가 어떤 것인지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을 보면은 EBS 적중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가야지 적중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를 여러분한테 좀 판단할 수 있는 시야를 좀 넓히게 해주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제 강사분들도, 선생님들도 학생들한테 피해 갈 수 있는 과장 홍보는 안 했으면 한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선생님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인강에서 대표 주자격인 선생님들은 100%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경력이 짧은 선생님들이라면 모를까. 그래서 연계 적중이나 이런 것이다 해서 여기서는 21년 9월 모의평가를 가지고 합니다. 지문일치를 적중으로 분류해서 홍보하는 이런 강사가 아직도 학원가에 존재하나? 이거를 묻는 이유는 선생님들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하라 하는 차원이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도 정확한 시각을 가지고 봐라 하는 거예요. 막연히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옹호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런 관계는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듣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우냐 아니냐, 이걸 이제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하는 차원이고요.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스카이들 나오고 나서는 거의 5년 정도 강의를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고 내년도 코로나 여파가 계속 될 것 같아서 유튜브 강의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책 2권 끝내놓고 안 했어요. 왜냐면은 반응들이 별로.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게 학생들은 어차피 그냥 다른 데서 듣고,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오고 그래가지고 좋아요도 없고 뭐 구독도 뭐 별로고 그래가지고 피곤해서 그냥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본격적으로 하기로 했고요.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걸 텐데, 이거 말고 이후에 이거 끝내고 나서 앞에 제가 EBS 지문을 이용해서 문제를 어떻게 만들었으면 제가 적중한 내용이 어떤 식인가 하는 걸 설명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영상이. 3가지가 세트로 올라갈 거예요. 그거 하나, 그리고 EBS 적중에 관한 설명, 지금 이거 하나, 그리고 이제 6월 모의고사 전체를 가지고 살펴보는 빨리 푸는 방법, 소위 스킬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스킬도 제가 원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딴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겠지만은 그 차이를 스킬 강의하는 데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맛보기를 일단 바라고요. 직접 연계 이제 적중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어법 100% 적중했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 어휘도 역시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31년 빈칸 오히려 적중을 하면은 이건 하수다. 무슨 얘기냐면은 관점이 원문제 대비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변형이라고 할 수 없는 형태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학생들은 많이 틀렸다. 이건 이제 더 큰 문제죠. 평가원의 감수 실패다 하는 겁니다. 31번 같은 경우는. 근데 평가원의 감수 실패는 이제까지 보면은 한 2번 정도가 있어요. 하나는 뭐였냐면은 6월에 나왔던 것이, 모평이 나왔던 것이 9월에 한 번 또 나온 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였냐면, 이제 그건 아니지만은 순서 문제로 나왔던 것은 문사부로, EBS의 순서로 나왔는데 문사부로 출제한 거예요. 그거는 유형의 변경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변형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매뉴얼이 있어요.
그 지침이라는 게 있다 하는 거죠. 일단 32번에서 빈칸인데 이게 이제 100% 정답 적중이다 하는 거고요. 35번 무관한 문장인데 적중이다. 그럼 여러분은 그러겠죠. 무관한 문장을 어떻게 적중하지? 그거는 이제 좀 이따 가면서 얘기를 해주죠. 순서도 역시 그렇다 하는 거고, 문삽도 역시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뭐 정확하게 똑같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왜냐면 그 단서가 어떻게 제공되는가를 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얘기를 하자면 밑에서 이제 보여줄 텐데, 가면서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시간이 어떻게 줄어들 수 있는가 하는 거고. 여기서 29번에서 어법인데, 수능완성 실전 3강 24번에서 나온 거래요. 근데 이제, 이거 제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온라인에 떠 있더라고. 그래서 100% 맞는 조사겠죠. 그러니까 오답률이 4이랍니다. 정답률이 43%로 오답률이 4이라. 그럼 여기서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EBS 교재인데도 불구하고 오답률이 이렇다, 4위다. 그런다면 EBS를 학습을 해도 여러분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건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한다고 했는데 선생님들이 여러분한테 EBS 강의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그럼 변형 강의를 전혀 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열심히 했는데 EBS 지문인데도 이렇게 깨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학습하고 있는 그 EBS 변형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도움이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가면서 보죠. 그러니까 어법 문제인데 어떻게 적중을 했는가 보면은 일단은 이 부분이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법 부분으로는 이게 냈는데 저도 어법으로 저는 저기를 안 해요. 그럼 이제 제가 어법이라고 안 해놨는데도 100% 적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까지 얘기를 할게요. 이분에서 보면은 which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는 is necessarily fostering to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제가 설명을 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가봅시다. 뭐부터 가보냐면 제가 이제 제목으로 해놓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보세요. 문삽하고 요약으로 해놨어요. 보이죠? 근데 여기에 어법이라고 안 해놨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우선 여러분이 볼 거는 여기에 지금 where가 있고 그죠? 여기서는 whether가 있고 여기서는 what이 있고 여기는 go가 있고 다른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은 지금 EBS란다. 9월에서 출제를 한 부분하고 정확하게 답이 같이 갑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볼 때, 왜 그럼 오길준 너는 이거, 답에 해당하는 이거 말고 나머지 부분은 실제 9월에 출제했던 거하고 다르냐라는 의문을 여러분이 제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출제였는가 하는 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봅시다. 이 부분에서 먼저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EBS 지문하고 똑같은 건데 여기서 이 위치라는 것은 이 부분이 그냥 설명을 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오길준이 표시를 했다면은 한 곳은 어디냐면은 여기는 안 했고 여기 이렇게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놈이 이제 EBS 지문인데 어찌됐든 간에 이 부분이 위에서 봤듯이 여기하고 지금 답이 같이 갔기 때문에 100% 정답 적중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EBS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관계대명사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관계대명사다 했을 때 관계대명사가 나오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뒤에 뭐가 없어야 돼요? 주어가 없든가 안 그러면 목적어가 없든가 이래야 되죠. 보호가 없든가 이래야 돼요. 근데 이 뒤에 보니까는 어떻게 나와요? 주어가 있고요. 동사가 있고 이게 보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거 자체로 이미 완전한 문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여러분한테 미리 얘기를 합니다. 문법 문제를 풀 때는 100%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뭘 묻는가를만 가지고 찾아가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거는 사실상 10초가 안 걸려요. 5초 내지 10초 정도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부분을 봐봅시다. 2번에서는 여기서 is가 있어요. 원래 9월 모의고사에서 답을 얘기를 합니다. 빨리 푸는 방법은 뒤에 다시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부분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럼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 하는데 여기서는 이미 단수예요. 그죠? on 했는데 여기서 파티시펀트 그럼 복수로 나왔는데 여기서 to는 부정사가 아니죠. 전치사죠. 그럼 전치사 앞에 나오는 명사는 주어 역할을 못한다. 그럼 이놈이 주어냐 했는데 앞으로 또 가보니까 또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게 그럼 주어다. 이렇게 돼요. 그럼 이놈 동사는 is가 맞다. 이렇게 됩니다. 해석 관계없이 이것도 5초면은 됩니다. 5초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으로 가봅시다. 3번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bu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앞에가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다 이렇게 나는데
여러분이 답으로 갖다 치면은 이놈으로 틀려야지만 정상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답이 나왔다 그런다면 이놈으로 갔을 때 여러분이 그나마 문법이 덜한 거고, 나머지 1번으로 가서 틀렸다. 그죠? 이제 특히 5번으로 가서 틀렸다 이럴 때는 여러분의 문법은 어차피 맞추기 힘든 수준이다라고 보면 돼요. 일단 가봅니다. 3번에서 같은 경우에는 but not necessarily excellence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3번에 헷갈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not necessary는 붙어서 반드시는 아니다. 그냥 아예 붙어서 써요. 그래서 이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놈으로 갔을 가능성은 뭐냐면, 여기가 지금 부사기 때문에 부사가 명사를 바로 수식한다, 이건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놈이 형용사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가 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한테 혹시 소음이 들릴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찾기라고 그렇게 멀지가 않은데 밖에서 빵빵거려. 개새끼들. 안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왜 얘기를 하냐면은 소리 들리면, 소음 들리면 여러분 좀 이제 짜증나잖아요. 미안스러우니까 이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엑셀런스 했는데 앞에를 보니까 but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병렬 구조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but 앞에를 봐봐. 앞에를 보면은 A하고 B의 구조는 최종적으로는 같아야 되잖아. 그럼 여기가 명사로 끝났으면 앞에도 일단 명사로 끝나야 되는데, 그냥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 이 부분 같은 게 여러분들이 대충 보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거예요. 이건 결국은 읽어야 되는 정도입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푸는 방법과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이놈을 먼저 볼 게 아니라 어디로 보냐 하면은 여기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놈 단서는 see as 무엇으로서 본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뒤에는 이제 동명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또 제가 표시를 이걸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왜 안 했냐 하는 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5번 do, who do 이랬어. 그럼 who do 그랬는데 those who do 이랬습니다. to also 해가지고 쭉 올라가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who does나 이렇게 나와. 그죠? 여기 who does나 win와 place 이렇게 되죠. 뭐 승리하거나 혹은 여기서 place라는 얘기 입상하다 정도로 보면 됩니다. 승리하거나 입상하는 그런 사람이죠. but also to those who do. 여기서는 이제 이기거나 뭐 하지는 입상하지 못하지 하는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렇지만 또한 또 입상을 하는 사람. 그럼 여기서 이 두라는 것은 가리키는 게 이 두예요. 대동사를 가리킨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 자체에서는 이게 시간 안 걸리고, 그죠? 이것도 안 걸립니다. 근데 원래 해설 강의가 아니에요. 그냥 해설 강의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빨리 푸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우선 얘기가 됐는데, 이놈을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 necessary라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해봐야 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문제로 다루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디하고 같은 구조냐 하면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까 수업을 이제 하는 경우라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먹겠죠. 여기서 보면 interpreted as shifting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어진다, 해석되어진다 하는 거죠. 이동하는 거나 변화하는 것으로 이 구조하고, 여기서 보면 see as 뭐라고 여겨진다 하는 이 구조가 똑같아요. 포스트형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부분이 문법이 되면은 이 부분이 같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상호 단서가 될 수 있다 해서 저는 이걸 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문제를 왜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about 다음에 about which냐 about what이냐 하는 거를 이제 가지고 냈는데, 여기서 같은 경우 whether A, O와 B 이렇게 되는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뤘고요. 그리고 provision of that type에서 여기서는 지시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내가 냈다면 차라리 이 부분을 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부분도. 그래서 여기서는 of what이냐 of which냐 하는 거를 가지고 또 이제 헷갈리게 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이놈은 이제 이 부분과 같이 가는 거를 얘기를 한 거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해석을 해봐야만 돼요. The provision of that type of feedback. 그래서 그러한 형태의 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이해되어 줄 수 있다, 해석되어 줄 수 있다 하는 거죠. 뭐로써? 강조점을 변화시키는 거로죠. 뭐 하는 것으로 하냐면은, 설명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도 되고요. 증명하는 것으로 해도 되고.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 하면은, 이거예요. superior performance 이렇게 되죠. 좀 더 뛰어난 어떤 수행 능력을 강조하는 쪽으로죠. 보여주는 쪽을 강조하는 것으로. not 해서 but 이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not에서 반드시 무엇이 아니라 탁월함이 아니라, 그래서 비교 대상이 되는 건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not necessary라는 것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부사기 때문에 형용사가 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not necessary는 명사 자체를 그냥 수식해버리기도 하고, 형용사로 수식하기도 하고, 동사로 수식하기도 하고, 이렇게 쓰인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놈으로 여러분이 갔을 가능성은 높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봤듯이 EBS 지문이라고 해서 이미 저는 이거를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어차피 수업 중에 설명을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열심히 봐야 되는 게 뭐냐. 문법의 이런 부분들은 숙제를 하고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돼 있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나왔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10초 만에 그냥 답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문제 풀 때는 사실상 여기서 답이 이게 정해졌다 그런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첫 문장만 읽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면 다른 건 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더 내려가는 학생은 문법 지식이 약하기 때문에 불안해서 내려간다. 그러면은 어차피 고급 문법에서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걸릴 거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전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수능 빨리 풀기와 관련해서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놈을 참고하라고 제가 빼먹고 갈 거예요. 설명할 때. 그리고 이제 문제를 어떤 부분은 왜 빼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비 문제였다. 그죠? EBS로 확실히 안 했다, 여러분들이. 그건 이제 잘 생각을 하세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EBS는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느냐 마냐에 달려있다 하는 거죠. 그 이제 30번인데 어휘예요, 어휘인데 이것도 또 오답률 3이래요. 그럼 EBS 공부 완전히 허탄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코로나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 결과는 뻔해요. 내년에 재수생 엄청나게 늘어난다죠. 다 영어 망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정답률이 42%라고 합니다. 오답률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냥 가봅시다. 어떻게 되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문제 푸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서 같은 경우는 제 거를 먼저 보여줄게요. 적중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 아이러닉이 있고, 모아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모아니, 레슨이, 인크리즈니, 디크리즈니, 이런 표현은 별로 안 넣습니다. 이게 아이러닉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놓고 봐볼까요? 표시를 슬쩍 해놓고, 아이러닉이 있고, unrelated가 있고, 여기에서 inappropriate이 있고, 또 여기서 accessible이 있고, 또 이제 어디가 있죠? 하나가 더 있을 텐데, 하나, 둘, 셋, 저건 이게 있었죠. 근데 이거는 가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우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가면서 봅시다. 이게 제가 해놓은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여러분이 볼 때 다른 식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아이러닉이 여기 있죠. 순서와 관련해서도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unrelated는 여기에 있었던 unrelated가 여기 지금 여기 있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굵게 그어져 있는 것은 빈칸이 되든가 안 그러면은 어휘 문제가 되든가 이제 동시에 구성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이제 여러 군데 해놨지만은 여기서 보면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 지금 appropriate 했는데 이번에 이제 9월 달에서 나왔던 부분은 답은 이거였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보면은 책에서는 여기 모아는 제가 이제 안 해놨으니까 여기 어디 있었잖아요. 그죠? 이 모아가 이제 9월에는 있었고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 부분은 근데 선생님 안 해놨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봤을 때. 그럼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또 다뤘나 보자고. 이거를 만들 때 하고 문제를 만들 때 하고 강의를 만들 때 이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럼 뒤에 거를 한번 봐봅시다. 근데 우선 답은 이놈이 답으로 나왔습니다. 뒤에를 한번 봐보죠. 이렇게 해놓고 저게 제가 변형 요약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는 좀 유명했어요. 제가 한 4년 이상 이제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는 문제만 만들다 보니까는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모를 텐데. 지금 이제 보면은 변형 문제라고 해가지고 냈어요. 근데 앞에서 여러분이 봤듯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봤듯이 뒤로 갔나? 단어가 지금 좀 더 나오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이 진하게 돼 있는 것들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번에 이제 보여주는 거 가지고는 미흡하다 싶어서 제가 변형을 다시 한 거예요. 다시 했을 땐 여기서 inaccessible이 다시 들어가죠. 그죠? 그러면은 다른 방식으로 한번 봐봅시다. 이거는 이제 강의를 해놓은 거예요. 강의를 해놨는데 강의한 거 그냥 화면 캡처한 겁니다. 그러니까 문사비나 순서도 괜찮다라고 얘기해놓고 강의에서 다 설명을 했겠죠, 당연히. 해놓고는 결국 남기는 게 뭐냐 하면은 빈칸은 놔뒀지만 이게 원래 빈칸이기 때문에 빈칸은 크게 이제 저기를 안 하고 말하면은 어휘로 가겠다 해서 흐리게 보일 거예요, 아마. 동그라미 쳐놓은 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보면은, 다른 단어들이 이제, 나와 있죠. unrelated 여기 노란색 표시되어 있는 게 여기 희미하게 보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는 appropriate 이 부분이 답으로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해서 지금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료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봐보세요. 그 유튜브에서 5일째 찍어서 가면은. 그리고 여기 accessible 이 자체는 아예 빈칸으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일부 학생 몇 명 놓고 수업을 하는데 거기서도 이거를 제가 빈칸으로 처리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복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 학습을 한 상태에서 풀었다 그러면 그 얼마 만에 답이 나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답은 빨리 나옵니다. 그래서 변형 문제를 풀다가 아니라 이제 그 적중에 관한 것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사실상 10초, 20초면 됐었다 하는 거예요. 이 10초는 뭐 하지만 이거 내려오면서는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몇십 초 걸려요. 근데 지금 난이도가 뭐 3이었네 뭐 몇이었는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 헛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제 31번 빈칸 갑니다. 31번 빈칸이 또 오답률 4위래요. EBS 지문 자체가 오답률 4위라 이건 지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답률이 43%라고 얘기를 해요. 수능완성 실전에서 나왔는데 그럼 이것도 지금 어떻게 됐는가 한번 보자고. 그럼 이것도 지금 저는 적중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적중이 아니죠. 이거는 적중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적중이 아니었는가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이 인터프리티드 이 부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참고로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요. 간단하게. 아니 이거부터 보고 갑시다. 이게 변형시키기 전이에요. 그럼 오길준이 변형 요약한 형태가 이 형태입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했냐면은 문장삽입이나 빈칸이나 요약문으로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어휘 얘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어휘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이 문제 자체가 낱말 문제예요. EBS 문제 자체가 낱말 문제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색깔이 좀 파란 부분이 있죠. 여기 봐보세요. 여기서 파란색 이 부분, 여기에 인터프리티드 이 부분이죠. 이건 뭐 놔두고. 그리고 파란색이 여기에 인텔렉츄얼이 있고, 디스팅트가 있고, 시그니피컨트가 있는데, 이 시그니피컨트라는 것이 원래 EBS에서 그 어휘심이 잘못된 것으로 이게 답이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부분을 빈칸 문제로 낸다 쳐봐요. 그럼 이게 변형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어휘에서 이미 다뤘던 부분을 빈칸으로 출제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문제를 출제를 했던 평가원에서, 출제를 했던 이 선생님이 원문제에 대한 고려는 전혀 안 했다예요. 전혀 안 했다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평가원 내에서 감수 요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감수팀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EBS도 실제 그렇습니다. EBS 작동이 안 되는 거는 유명해요.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길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어휘로 변형을 안 해요. 왜? 생각해봐. 문법으로 나오는데 문법으로 변형을 한다?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건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맞췄다. 그러니까 적중했다고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내가 이거 정답 적중했다라고 하는 순간 이거는 안 돼요. 그럼 그렇게 정답 적중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빈칸으로 하는데 그럼 여기 내가 지금 빈칸이라고 해놨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빈칸으로 얘기했으니까 그럼 나도 유형 적중했네? 라고 얘기하겠죠. 이거는 내가 빈칸이라고 이걸 써놨다 할지라도 적중으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의도했던 것은 이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물론 강의에서 다른 부분을 다시 할 때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포함하겠지만은 절대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형을 할 때도 잘 생각해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이거마저도 EBS에서 나왔던 것인데 마저도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틀렸기 때문에 한번 그냥 가봅시다.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그냥 이분에서 what's in a name? 이름 속에는 뭐가 있지? that which we call a rose by any other name. 여기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끊어주는 게 낫죠. 원래는 문법적으로 하려면 여기 끊어줘야 돼. 그래야지 실제 이 부분이 주어가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장미라고 부르는 것 이렇게 되죠. 부르는 것은 성에서 포함해서 what로 써도 되고요. by any other name 어떤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할지라도 그 장미라고 이르는 것은 will smell as sweet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날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게 불러도 장미는 냄새가 난다. 실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뒤로 갑시다. This thought of Shakespeare's 이러한 생각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셰익스피어가 언급했던 얘기인가 봐. 그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인데, 셰익스피어의 이러한 생각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포인터, 강조해준다고 보면 되겠지. 무엇을? difference. 차이점을 강조해줍니다. between roses and 이 장미와 무엇을? 그림이죠. 여기서 say는 말하자면입니다. 말하는 예를 들면 할 때 아주 간단한 단어 하나나 어구 하나가 나올 때 say 이렇게 예를 들자면은 말하자면 정도예요. 말하자면 이 그림과 이 장미의 차이를 강조해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장미는 냄새가 난다. 여기서는 냄새가 안 난다.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위까지만 보면은 가봅시다. Natural object such as roses. 장미와 같은 이러한 이 자연적인 대상들, 물체들은 are not 어떻다. 근데 이 위에서 어떤 단서도 주지를 못해요. 그럼 밑으로 가보자. They are not taken as speaker. 여기서 봅시다. 이것들은, 이 물체들은 어떻다 이랬어. are not 이랬어요. are not 이랬는데, 그러면 이 물체들은 are not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are not taken. 이 부분하고 의미로 가봅시다. taken은 취해진다 하는 거예요. 받아들여진다. 냄새로 취하냐, 뭐로 취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vehicle는 자동차가 아니라 수단이에요. 수단. 뭐라는 수단으로 취하지 않냐면은 의미나 메시지의 전달 수단으로서 취하지 않는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이 두 개와 관계 있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한다.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실제 변형을 한다 치면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실제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하고 관계될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돼. 변하지 않는다? 물체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물체는 영원하다? 클래스파이. 분류되지 않는다? 물체 분류되잖아요. 분류의 얘기도 아니잖아요. 퍼시브도 보존 얘기도 아니고 컨트롤 통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인터프리트라는 얘기는 이 의미 때문에 의미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프리트라는 얘기는 이해되어진다. 뭐 이제 이해되어진다. 이제 이 의미로 보면 되죠. 그래서 답은 이제 여기까지 보고 여기까지 안 한다 그러면 더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원래 이 부분을 변형 학습을 했다 그랬다면 여러분 그냥 이거 맞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금방 시간이 남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한 거니까 뒤로 갑니다. 뒤에서 보면은 근데 지금 다 이게 지금 EBS 변형인데 여기 봐봅시다. 32번 빈칸이에요. 32번 빈칸 EBS 변형인데도 뭐요? 오답률이 2예요. 그럼 여러분이 EBS는 완전히 죽순 거예요. 죽순 거. 원래 변별력은 EBS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비연계에서 나와야 됩니다. 정답률이 38%래요. 일단 가봅시다. 어떻게 나오나. 그럼 이 부분에 이거를 가기 전에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걸 이렇게 많이 틀리다고 그러는데 이건 그냥 제가 미리 해놓은 걸로 볼게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제가 지금 한 개 이렇게 놨습니다. 빈칸 이렇게 해놨죠. 그러니까 문사하고 어휘하고 빈칸으로 해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볼 때는 이게 어구들이 뭉쳐있으면 이거는 뭐냐 하면은 빈칸형입니다. 어구들이 뭉쳐있으면은 빈칸형입니다. 그죠? 그 심지어는 제가 이제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여기 지금 보면 여러분이 보면 그냥 나오는 게 이 부분 아니에요. 그냥 보세요. 여기에 We should avoid 이 부분. We should avoid destroying natural ecosystem.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답이에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부분도 답으로 낼 수가 있다. 근데 이 부분을 답으로 내려면 여기서는 have라는 얘기는 수용하다, 포용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배를 품듯이. 근데 앞에 내용 보면은 어떤 특정한 이 식물이 어떤 유전적인 가치가 있어서 미래의 약으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생태계를 파괴하면 안 된다. 이 구조라고 하면서 이 부분 같은 제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보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품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을 미래의 무엇을 그랬는데 여기서 드럭스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against cancer, malaria, or obesity.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낼 경우에는 이 future medicine로 고쳐 써준다.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써주지 약 이름을 이렇게 열거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저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학생이 틀릴까요? 안 틀립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외웠던 학생들이 이 답을 푸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참고로, 그러니까 여러분 꼭 봐보세요. 제가 스카이드에 있을 때
그 반응이 있었던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럼 거기에는 뭐냐면 빈칸 두 개 푸는데 뭐 10초 걸렸어요. 뭐 몇 초 걸렸어요.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순서가 뭔가 그거 빼놓고는 20초를 넘기는 게 없었습니다. EBS 연계는. 안 믿겨지죠? 믿어야 돼요. 믿어보세요. 믿으면은 흥하고 안 믿으면은 망합니다. 참고로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법 이렇게 표시는 해놨지만은 뭐 중요한 거 아니고요. 자, 문사비 단서 같은 경우는 이거 조금 기울여 놨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단서해서 강의에서는 설명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걸 그냥 학습이 돼 있었다 그러면 이거 10초, 20초 안에 그냥 무조건 끝나는 겁니다. 왜? 내용들이 기억나거든요. 이 밑에 요약문이 있어요. 요약문 보면 전체 내용이 써져 있으면서 또 바로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대한 내용.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답이 이거잖아요. 그죠? We should avoid destroying natural ecosystem. 이 부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걸려요? 안 걸린다 하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근데 이제 난이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이걸 다 틀리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지금 적중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빈칸 동일한 어휘 문제가 나왔던 거 빼놓고 이 이상의 적중은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에. 농담 아니에요. 35번에서 이제 무관한 문장 그랬는데, 무관한 문장, 이 경우에는, 그럼 이것도 제가 적중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적중이라고 하지? 이럴지 몰라. 한번 가봅시다. 이것도, 이게 1이라니, 세상에. 이게 1이래요. 37% 정답률로. 그럼 이거를 보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갑시다. 어떻게 가냐면은, 이 부분 봐봐요. 여기서는 지금 어법이라고 이제 몇 가지를 해놨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도 이제 어법이라고 몇 가지를 해놨는데, 쉬운 형태예요. 근데 이제 어법이라고는 일단 써놨어. 이제 순서 가능하다고 해놨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생략할까 말까 혼자 망설였어요. 이게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 왜 그래? 제목이니까 이게 뻔하잖아. 그래요. 그래서 여기 이제 무관한 문장이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무관한 문장 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특히나 괜찮은 게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무관한 문장이라고 해놓고 설명했을 때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가 뭐를 할지는 몰라요. 무관한 문장은 이 표시만 하지 문제를 만들어서 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번거롭기만 해. 포인트만 짚어주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푸는 방법이 문제가 되겠죠. 푼다 했을 때 여기서도 지금 순서 무관, 이제 어법은 좀 가치는 좀 낮다 이제 해놨고, 무관한 문장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 이제 강의로 제가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 뭐냐면 어떤 상품이 여기 내용을 알 거예요. 이 경치라는 것이 상품적인 가치로 여겨진다. 그래가지고 커머셜라이즈, 그럼 상업화잖아. 이게 지금 단어가 나온 거예요. 상업화되어진다. 상품으로서, 가치로서, 시장의 잠재력으로서. 그래놓고는 이제 그게 나중에는 하나의 정체성이라든가 이쪽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가 이제 변화가 이어져요. 그죠? 그래서 뭐로 변하냐면 컨버전 해가지고 컨버전 오브 내추럴 엘리먼트, 내추럴 엘리먼트는 건 자연이잖아요. 그죠? 경치잖아요. 그게 인투 커머러티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다 어휘가 되는 거예요. 어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상품이 아닌 쪽이 나오면 일단은 무관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상품이 아닌 쪽 내용이 나오는 게 어디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상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상품이 아닌 걸로 가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상품으로 변한다 이렇게 나고, 이 경감 그 자체가 사람들과 이제 그들의 자기에 대한 어떤 느낌 이런 걸 표현해서 이런 것이 경관이 take on the form of commodity 상품의 성격을 띈다. 경치 보호, 미국에서의 경치 보호는 전통적으로 초점을 맞췄는데 보호하는데 무엇을 야생 생명체를 보호하는데 야생 생명체 보호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상품성과 연결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위에서 내려올 때 이건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상품성 이게 여기서 보였어요. 그죠? 여기서 시장 잠재력 이렇게 보였어요. 그럼 1번 나올 때도 쭉 넘으면서 변한다 해가지고 상품성으로 이 단어만 찾으면서 가요. 이 단어만. 그리고 여기서도 커머더티 이 단어를 찾으면서 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위에서 방향을 정해놓고 밑에서는 훑듯이 내려오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정도면 틀린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수능 이 분야를 접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정도예요, 지금. 올해 학생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 코로나 때문에 공부를 못했길래 이 모양인가. 이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이제 좀 답답하죠.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것도 시간 걸리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는 거고서 여기서는 이제 시간 얘기가 아니라 적중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서 36번 순서였어요. 순서인데 이것도 이제 그 독해 연습에서 나온 거고, 이것도 어차피 저는 적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적중했나 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이제 그 원래 문제입니다. 그래 이해질 순서가 이제 문제로 나온 건데, 제가 보여줄게요. 여기 지금 순서라고 해놨어요. 그럼 이렇게 봅시다. 이게 지금 순서인데, 앞에서 다른 거에서 제가 뭐 순서니 뭐니 해놓은 게 있고 안 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죠? 무관한 문장도 딱 거기에 해놨지, 여기다가 무관한 문장 하지 않았어. 여기에 어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가치가 있는 것들이 있고, 동시에 가치가 없는 것들이 있고, 그래요. 순서하고 문사하고가 거의 비슷하게 가치가 있는 것이 있고, 그 순서로 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사부로가 훨씬 좋다든가, 문사부 넣는 게 가능한데 문사부로 내기보다는 순서로 내는 게 훨씬 더 낫다 하는 이 구분이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고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좀 봐봐요. 빈칸 순서 했어요. 그럼 순서 같은 경우를 뭐 워낙에 많은 것이 해당 가능하기 때문에 나려면은 이 지문에서보다는 좀 더 좋은 지문에서 내겠다라고 한 게 이 화살표 밑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러자면 안 내겠다 그러면 아예 언급을 안 해놓은 거고, 화살표는 나려면 다른 형태로 내겠다든가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보면은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놨죠. 순서. 그럼 여러분이 보면은 한번 봐봅시다. 어떻게 이제 이거를 순서를 저는 또 이렇게 문제를 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할게요. 뭐냐 하면은 저는 순서가 여기 보면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We assume 이렇게 돼 있죠. Animals with 이렇게 돼 있고 just as. 여러분이 이 부분만 봐. 이 We assume하고 여기서 just as different 이 부분만 보자고.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순서로 해놓고 나름은 좀 들리겠다 했는데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여기 just as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we assume이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거 끊어놓은 게 다른 부분이 틀리다 할지라도 내가 끊어놓은 게 이게 이제 저기 문제에서 그 원래 문제에서 we assume 여기 있죠. just as 여기 있죠. 그럼 이 두 개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뭐 이거 가지고 100%지 100% 저게가 아니에요. 여기 같은 게 여러분이 봐도 여기가 너무 길게 끊겼어. 무슨 말이 이게 됩니까? 너무 길게 끊겨서 나는 이 간격을 좀 맞추는 식으로 일단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순서로 내기가 좋은데 너무 한 문장만 5줄, 4줄 막 이렇게 돼버리고 나머지는 한 2줄씩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실제 수능에서 출제 가치가 좀 낮아진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변형을 한다 하는 겁니다. 대신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는 그걸 다 얘기를 해줘요. 학생들한테는. 그 출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가 하는 그 시각을 좀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100%간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아주 어렵지는 않았었나 봐. 아주 많이 틀리지는 않았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뒤에 거 가봅니다. 뒤에 거에서는 38번. 이제 EBS 연계로는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이 38번에서는 이게 오답률 1이래요, 1이. 이게 말이 돼? 아까 1위로 나와있던 거 아닌가? 그 2였나? 정답률이 37%랍니다. 문사비. 그럼 일단 가봅시다. 앞에 문제에서는 제가 순서로 냈지 문사부로는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문사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문사부로 일단 했는데 이 부분은 문사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유가 있어요. 그럼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은 이거를 나는 다른 걸로 해놓고 이걸 적중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에이 그건 적중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이유를 얘기를 해주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기에 적중이라고 하는가 하는 거.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건 내가 나중에 저기로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평가. 내가 한 5년 정도 강의를 안 하다 보니까는 시대인재 때려쳤을 때 그때 평가가 제일 마지막 평가예요. 공식적으로는. 거기서는 계속 하자고 그런 거 제가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약속 위반이라고 3억 4천인가 위약금 내라고 그래서 니네가 거짓말이고 무슨 개소리 하냐고 법정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빠져나왔습니다. 들어도 돼요.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나중에 계약 위반이라고 계약서에 썼어요. 거기 시대인재는 그 변호사가 아주 멍청한 놈인 것 같아. 옛날 그 당시에. 지금이 아니라. 왜냐면 계약서 자체를 쓸 줄은 모르는 놈이에요. 무식해 아무렇게나 쓰면 되는 줄 알으니까 1,000만 원 빌려갔으니까 가령 1,000만 원 빌려갔는데 못 갚으면 내 눈을 뽑아주겠다. 이런 식 계약서를 써. 근데 선생님들도 또 그 계약서를 자기가 동의해서 썼다고
겁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 변호사가 어떤 놈인지 모르지만 진짜 무식하고 멍청한 놈이다. 이런 계약서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냐. 강사들 진짜 개돼지처럼 무식한 놈으로 보지 않았다면은 이거 법정 가서 효력이 없으니까 그냥 가자 그랬어요. 좀 이제 심한데. 자, 일단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저기 했는데, 우선은 이렇게 보자 하는 거야. 제가 유형,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변형 요약집이라는 거고, 문제는 따로 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 문삽이라고 해놨어요. 여기서는 순서라고 일단 하지 않고 문삽으로 해놨어. 앞에 거에서는 문삽이라고 안 해놓고 순서로 해놨었잖아. 이전의 문제에서는, 그죠? 35번인가? 이제 거기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빈칸으로 했지, 어휘는 없어요. 왜? 빈칸 해봤자 요 부분이나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나 요 부분, 이거 보면 그냥 알아. 어휘라고 할 게 없어. 그럼 여기서 같은 어법이라고 했는데, 어법도 이건 밑으로 화살표를 해야 돼요. 현장에서 다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위에서 같이 있는 어법이 없어요. 그럼 요 놈하고 어법이라고 해서 다루려면 요 부분에서만 어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걸 어법 문제로 출제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워낙에 심심할까 봐서 그냥 표시를 해놓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전체를 다시 이제 9월 모의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서 제가 공개를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다 알지 말지. 좋아요 많이 누르고 그러면은 구독 신청 많아지면은 공개하고 아니면 안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럼 참고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 부분을 원래 여기에서 저기 한 거는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 지금 3번 뒤에 문장이 문장 삽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볼 때는 에이 지는 이 긴 걸로 해놓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는 단지 표시된 것만이 아니라 강의를 들었을 때 훨씬 더 생각이 잘 난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냥 이건 무시하고 갑시다. 왜 다른 부분을 안 냈는가 하는 쪽하고, 이거 이제 한번 가보죠. as long as you do not run out of copies. 네가 이 사본이 떨어지지 않는 한, 이렇게 되죠. before completing this process.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게 되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주어진 문장 속에서 단서를 잡아라. 그럼 this process라는 것이 뭐냐? 그럼 앞에가 이미 어떤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프로세스다 그런다면은 점차 이렇게 흘러가는 구조잖아. 그죠? 뭔가가. 그러면 최소 하나만 가지고 프로세스라고 안 해요. 최소한 2가지 이상 단계를 거칠 때 이거를 프로세스라고 한다. 물론 3가지가 되건 4가지가 되건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3가지, 4가지 계속 하면은 막 뒤로만 물러날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요. 이런 단어 자체가 하나의 단서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업할 때는 이놈이 가르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한번 가봅시다. 일단 이제 네가 사본이 바닥나지 않으면은, 그죠? 이러한 과정을 하기 전에 사본이 바닥나지 않으면은 you will know, 네가 알게 될 거다 하는 거죠. You have sufficient number to go around. 삥 돌아갈 이 숫자가 충분히 있다는 거. 여기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앞에도 뭐가 있을 거야? 숫자로 골고루 나눠준다 하는 개념 정도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가봅시다. We sometimes solve number problems almost without realizing it. 우리는 이따금씩 숫자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요. 거의 알지도 느끼지도 못하죠. 예를 들자면 suppose. 그럼 여기는 당연히 가정하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 You are conducting a meeting. 네가 어떤 이제 미팅을 주관하고 있다, 행하고 있다 하는 거죠. And you want to ensure that 네가 확실히 하고 싶어 대퇴하는 거죠. everyone인데요. 거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해서 copy of the agenda. 어떤 의제. 그러니까 오늘 토의할 내용에 대한 사본들을 좀 나눠주고 싶어. 오늘 이거 가지고 한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하고 싶어요. 어떤 순서는 하나도 안 나온 거야. 그죠? 이런 가정으로 볼 수 있는 거는. You can deal with this.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this가 뭐냐. 이 this가 이것을 나눠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눠주는 것을 this라고 한다고. 이런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By labeling each copy of the handout. 이제 handout이 유인물이니까 이것에 각각의 사본에 꼬리표를 붙임으로써죠. 꼬리표를 붙임으로써 인턴, 여기서 같은 경우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또 뭐냐 하면 이런 경우도 생각을 해야 돼. 인턴이라는 얘기는 이어서 순차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뭔가를 하나 한 다음에 이어서의 개념이에요. 그럼 이 앞에도 다른 것이 있어야 돼. 무슨 말이 될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단서로 잡고 또 하나 이걸 단서로 잡고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이어서 나눠준다 하는 거죠.
뭐와 함께 the initial of each of those present 그 참석한 그러한 사람들 각자의 오길 정도면 오케이지 이런 것과 함께 있는 걸 숫자랑 이제 같이 준다 하는 거예요. 이어서 숫자 주고 이제 이거 주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나와도 이제 이게 나와야 되는 이런 식이 된다 하는 거죠. 뒤로 가면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then you have then solved this problem. 그냥 네가 이제 이 문제를 풀게 되고 뭐 이렇게 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this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봐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경우 같으면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잖아 이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의에서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라.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도 그 38번이 이제 그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려웠을 문제냐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 그래서 그렇지 EBS 학습을 제대로 했다 그런다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요. 하나에 한 문제당 그 20초, 30초, 평균 30초 만에 푸는 게 가능해요. 그럼 여기서 남는 게 몇 분이 남아야 돼요? 5분 정도씩이, 5분 이상 남아야 됩니다. 5분 이상. 그럼 이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해놓은 게 뭐냐 하면은, 앞으로 가서 이제 저거를 볼 거예요. 앞에 가서 뭘 보냐 하면은, 전체, 그러니까는 전체 내용을 저거 적용해서, 소위 스킬, 이제 찍기 비법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풀 때 얼마나 빨리 풀리느냐 하는 거를 보자 하는 거죠. 그럼 거기서는 여러분이 더 놀라게 될 겁니다. 뭘 놀리냐 하면은 풀리는 정도가 너무도 빨리 풀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최소한 10분에서 15분 EBS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만도 10분이 이상이 남게 된다. 그럼 EBS를 학습을 한 경우까지 하자면은 15분 남기는 것은 기본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기면 일단 이제 등급이 낮은 학생 같으면 그냥 바로 오릅니다. 어제 참고로 한 학생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다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그 좀 기본이 많이 부족해서 자기는 내년에 볼 생각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는데 그 학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갑자기 이제 원래 6등급인데 갑자기 3등급으로 올랐다고. 그래서 그거 한 번 봤는데 시간이 단축이 되더라. 뭐 안 믿어도 좋아요. 안 믿을 수가 없어. 나중에 내가 그 링크 시키면은 봐봐요. 그 수년 전에 6, 7년 전에 그 어떤 내용들이 써져 있는지 5일쯤 불러가지고 OK 지자랑 펼침이라고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여러분들이 믿을 수가 없는 글들밖에 없어요. 진짜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들이 광신도 아니야? 이런 생각 들걸? 뭐 오길준이 정광훈 이거 뭐 거기 글 쓴 사람들이 마치 그 사랑제일교회 그 신도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봐보세요. 자, 이제 뒤에 다른 저기로 갑니다. EBS, 여러분들 순서는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게 아니라 이제 전체, 스킬 적용 비법을, 가보겠습니다. 꼭 들으세요. 시간 부족하는 학생. 갈랑갈랑해도 들으세요. 10분 이상이 남지 않은 학생은 무조건 들으세요. 자, 다른 곳에서 보겠습니다.